박보미 TV. 박보미 TV. 자, 그 다음 거 뭔가요? 질문. 자, 시간 없으니까 지울 때 질문 읽어주세요. 다음 용용이님. 용용이님. 잠깐만요. 이름만 적어드리겠습니다. 용용이님. 뭐가 궁금하신가요? 고민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금 순위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원금 세액공제 다음에 수익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ETF 투자로 받은 배당금은 수익금에 해당되는 거죠? 원금을 놔둔 상태로 배당금을 받거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안 됩니다. 지금 궁금하신 게 뭐냐면 출금 순위를 궁금해 하시는 건데, 자, 그 부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 연저를 하나 만들었어요. 연저 안에는 우리가 아까 세액공제 받은 여부 이렇게 파악을 했잖아요. 자, 세액공제 받은 원금, 이게 이만큼 있고 세공 안 받은 원금이 있죠. 자, 여기까지는 알겠어. 여기까지 알겠어요. 이제 뭐가 궁금한 거냐면 수익금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수익금 대략 떠올려 볼게요. 배당 들어온 게 있겠죠? 펀드든 ETF든. 그 다음에 차익을 본 게 있겠죠? ETF 싸게 사서 비싸게 팔은 거 생긴 거. 그 다음에 이자 형태가 들어올 게 뭐 있지? 채권 ETF? 그것도 어차피 다 배당 소득세로 들어오니까 요거랑 같은 원리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차익은 알겠어요. 뭔가 내가 이 ETF를 샀어요. 올랐어. 팔았어요. 그럼 차익이 돼서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내가 원래 넣었던 원금 구분될 거고, 그리고 차익이 쌓였다라는 게 그냥 집계가 되니까 헷갈릴 게 없어요. 근데 중간에 배당이 들어왔어요. 배당이 딱 들어오면 걔는 현금으로 그냥 떠 있잖아요. 이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세액공제 되나요?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배당금이 막 들어오잖아요. 현금을 막 넣어주는 거잖아요. 현금이 이렇게 들어온 현금은 내가 올해 세액공제 받는 1800 한도를 잡아 먹을까요? 안 잡아 먹을까요? 안 잡아먹는다? 네, 안 잡아 먹습니다. 뭔가 막상 들어올 때 입금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이거 세액공제 되나요? 그러면 올해 좀 작게 넣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런 희망이 있지만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출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도중에. 근데 그냥 출금하면 뭐가 나오나요?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이게 나옵니다. 이걸 뽑을 수 있냐라고 지금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뭔가 느낌은 뭐냐면 나 원금 쌓이고 있는데 요거 세액공제와 상관없이 여기 안에서 월배당으로 이자 들어오는 거 연금저축이지만 걔 뽑아가지고 내 삶을 좀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근데 실제로 출금을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앱에서 이렇게 뜰 거 아니에요. 출금 가능 금액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밑에 뭐라 뜨나요? 출금 가능 금액이 예를 들면 뭐 250만 원 이렇게 떠 있어요. 이게 25만 원인데요. 얘가 말을 안 듣네. 파란색 분필. 자, 이 돈이 무슨 돈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헷갈린다는 거죠. 그런데 증권사 앱을 켰을 때 출금 가능 금액이 요만큼이라고 뜬다면 이거 뭐예요? 뭔가 현금화는 시켜놨다는 가정하에 현금화를 쫙 시켰는데 증권사 앱에서 출금 가능 금액이 뜬다는 건 뭘 의미하죠?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아니에요. 그걸 다 집계해주지 못해. 이거는 올해 넣은 돈이에요. 에? 아직 공제 안 받아서? 확실히 올해 세액공제 안 받은 거는 얘밖에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과거 거는 다 추정 못 해요. 왜냐하면 연금은 이전이 가능하잖아요. 다른 증권사에 있다가 막 이렇게 넘어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세액공제를 얼마 받았는지 바로 집계를 전산상으로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출금 가능 금액이 뜬다는 건 올해 넣은 돈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출금을 하고 싶다. 예를 들면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이 있어가지고 저거 출금하고 싶다. 그 다음 단계는 뭐죠? 홈택스 들어가가지고 증빙해야 돼요? 네. 세액공제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가면 과거까지 쭉 다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다 뽑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 있다는 말을 안 했으니까 저 파란색이 없다는 가정하에 출금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배당금으로 받은 금액을 인지는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뽑아 쓰고 싶다는 소리 같은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55세 이후다 치면은 5.5% 과세하고 그만큼의 이자를 뽑아 쓰겠다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도 내에서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건 수령 후잖아요. 수령 전이라면 얘 돈이랑 얘 돈이랑은 실제로 나는 구분을 하고 있지만 계좌는 구분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골라 뺀다는 것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그냥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55세가 지난 다음에는 한도 내에서는 그냥 똑같죠. 배당금도 수익금이기 때문에 뽑을 수 없다. 그렇죠. 연금저축은 뽑을 수는 있거든요. 16.5 내고. IRP는 16.5 내고 뽑는 것도 안 된다고요. 그럼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뽑겠다 하면은 아, 이제 세금을 페널티 내고 내고. 뽑을 수는 있다. 연금저축과 IRP는요. 딱 원칙이 되게 간단해요. 연금이 아닌 형태로 받으면 16.5예요. 무조건. 연금이 아닌 형태. 예를 들면 70세가 되어서 한 번에 찾고 싶어요. 그런 거 안 돼요. 보험은 되거든요. 연금은 안 돼요. 왜냐면 70세가 돼서 한 번에 찾는 거는 연금이 아니잖아요. 연금의 의미랑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떼는 거는 전부 16.5로 퉁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붓고 있다가 급한 돈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 계좌 안에 5천만 원이 있어. 근데 한 2천만 원 필요해요. 진짜 2천이 필요해. 대출도 안 나와. 연금에서 꼭 빼야 돼요. IRP는 깨야 되고요. 연금은 2천만 원을 페널티 물고 출금이 된다고요. 그렇게라도 쓰는 게 낫다는 거죠. 현실은 뭐죠? 그 연금담보대출 하는데요. 훨씬 나아요. 60%까지 나와요. 아무튼 돈이 묶이는 정도의 차이는 좀 크다. 그리고 IRP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막 모아 놓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집 살 때나 몸이 아플 때 정당한 사유에 좀 해당이 돼서 그때는 중도 해지를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항목이 따로 또 정해져 있습니다. 됐나요? 네. 질문이 뭐였죠? 원금을 놔둔 상태로 배당금을 받거나 할 수는 없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없어요. 자, 결론 간단하죠? 깔끔하게. 자, 또 지우고 있을 테니까 질문 주세요. 김무경님. 잠깐만. 이름은 적어드려야지. 우리 구독자분들 이때 아니면 언제 이름 불러드리겠어요? 무경님. 자, 질문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연금 IRP 합해서 1,500인가요? 아니면 별개로 받을 수 있나요? 합해서 1,500요. 끝났나요? 네. 자, 그 다음. 굿모닝 서울님. 굿모닝 서울. 자, 여기서 굿모닝 증권 들어봤나요? 아니요? 옛날에 굿모닝 증권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무튼 지금은 신한증권으로 된 겁니다. 오, 쏠? 네. 그래서 굿모닝 증권이라면 옛날 사람들은 다 머릿속에 많이 기억하고 있는. 옛날 사람이에요? 저는 본 적 없습니다. 굿모닝 증권. 자, 굿모닝 서울님. 사적연금만 연간 한도 1,500만 원이네요. 네. 그럼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포함이 아닌 거죠? 네. 합산은 1,500만 원 넘어가도 되는 거죠? 네. 와우, 심플. 근데 퇴직연금이 DC, DB 그거 말하는 거죠? IRP까지. 근데 DCDB는 제외예요. 지금 물어보신 거는 1,500이잖아요. 이거 설명드려야겠다. 자, 굿모닝 서울님. 자, 지금 깨님도 순간 헷갈린 건데 퇴직연금이라고 하게 되면 어디까지냐? 퇴직연금. 자, 어디까지냐? DB, DC, IRP. 자, 근데 잘 생각해봐요. DB, DC, IRP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근데 걔네는 IRP로 받지 않아요, 어차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운용할 때는 이게 중요하니까 배우지만 우리가 우리 돈 관리할 때 DB라는 것은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 DB에 운용이 되고 있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퇴사를 할 때는 IRP로 그거를 넣어주거든요. DC도 마찬가지예요. DC 계좌에 있던 거를 그대로 IRP에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퇴직연금이라고 하면 무조건 IRP인 거예요. 다만 IRP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IRP 안에 또 돈이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왜냐? 퇴직금 받잖아요. 그러니까 퇴직금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내가 넣은 거. 그렇죠. 저축금이 있죠. 이 계좌가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근데 저축금이 있죠. 또 뭐 있나요? 수익금 있죠. IRP는 또 이런 게 섞여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연금 수령 신청을 했어요. IRP를 가지고. 뭐가 먼저 나올까요? 퇴직금. 이게 먼저 나옵니다. 자, 퇴직금은 아까 지금 제일 걱정하고 계신 1,500만 원 한도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아, 그러면은 그 해에 퇴직금이 만약에 뭐 한 2억 있었으면 2억 그냥 한 번에 뽑아도 돼요? 한 번에 뽑아도 되냐고요? 되긴 되죠. 퇴직소득세를 다 내고 찾게 돼요. 얼마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다닌 기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세금을 떼지 않은 채로 돈을 같이 넣어주는 거거든요. 여기는 세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붙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연금으로 탔으면, 연금이라는 건 10년 이상이잖아요. 10년 이상으로 탔으면 원래 내야 될 세금 붙어 있는 거를 30% 할인해 줍니다. 그리고 10년 더 넘으면 40% 할인해 줍니다. 이런 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딱 볼 때 장사해야겠는데, 치킨집 차려야 될 것 같아. 깨요. 그러면 원래 내야 될 세금 그냥 다 내고 찾는 거고, 근데 나는 이미 치킨집은 내가 차려져 있고 진짜 이 돈은 그 연금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연금 신청을 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깎아주는 개념입니다. 이게 나올 때는 이게 한참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소진될 때까지는 그 다음 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 다음 것만 연금저축이나 이런 친구들과 합해지는 1,500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다 나올 때까지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저건 또 따로네 그러면은. 예, 또 따로예요. 그러면 퇴직금 받아서 IRP에서 계속 굴려서 저 혜택을 받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러라고 IRP. 그렇죠. 그게 IRP의 목적이에요, 목적. 전 몰랐죠. 퇴직금을 받는 계좌. 그게 IRP 목적이야. 전 몰랐죠. IRP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야, 근데 진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IRP 무슨 계좌이라면 그 퇴직금 받는 계좌, 퇴직할 때 제출하는 계좌, 퇴직할 때 굳이 IRP로 받도록 법이 바뀐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가지고 있다가 불려서 연금으로 다 쓰기를 바라는 세제 혜택과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의도한 거예요. 방금 깨달았어요. 근데 반박 못하는 게 현실은 전부 다 닦여요. 저도 이직할 때 퇴직금을 IRP로 받았는데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해지해주세요. 그냥. 심지어 회사에서 그렇게 안내해줘요. IRP로 받아요. 이게 뭔데요? 그냥 그거 받고 그냥 깨면 돼요. 은행 가서 그냥 깨면 돼요. 그게 IRP의 현주소고 지금도 다 깹니다. 이 퇴직금이라는 돈은 한 개인에게 제일 큰 돈이잖아요. 저 돈을 연금으로 다 쓸 만큼 우리 상황이 우리 노후 준비 안 돼 있잖아요.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갑자기 은퇴하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다 깬다니까요. 너무 아쉽다. 너무 좋은데? 필요성을 느꼈다니. 필요성은 항상 느껴요. IRP의 존재 이유를 지금 이제 깨달았다고요. 갖고 있잖아요. 그 IRP가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퇴직금조차 연금으로 쓰세요. 왜냐면 이름이 퇴직연금이잖아요. 근데 연금을 아무도 안 다 쓴다니까. 왜 퇴직연금인가 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너무 그래요. 되게 힘 빠지셨네요, 근데. 그동안 내가 뭘 가르쳤나? 퇴직연금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거였어요. 아무튼 충격적이네요. 우리 푸른씨앗 홍보대사인데 퇴직연금. 고민님이 홍보대사지 저는 상관없지 않아요? 그 퇴직연금이 웬만하면 연금으로 써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굿모닝 서울님 답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주세요. 다음 질문은 누구시냐면 신경보님. KYEONG BOSIM. KYEONG BOSIM으로 하겠습니다. 네, 경모님 어떤 질문인가요? 10년 수령 설정으로 11년 차가 되었을 때 1,500만 원 이상 수령할 경우에는 세율이 3.3에서 5.5인가요? 16.5인가요? 지금 물어보시는 거는 연간 인출 한도에 대해서 질문 주신 거잖아요. 1,500만 원 이상 수령할 때는 3.3에서 5.5가 될 수 없잖아요. 네, 10년이 지나도. 그러면 이제 16.5냐 종소세냐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질문 주셨던 거는 그게 하나 포함이 된 게 있어요. 연금 수령 한도 구하는 공식 기억나요? 자, 봐봐요. 돈을 모았잖아요. 연금 목돈 모았어요. 수령해요. 이때 수령 신청 이제부터 받을 겁니다. 신청 딱 하면 저때에 목돈 중에 얼마만큼 뽑을 수 있는지는 세법인 제한인 1,500 말고 따로 존재하거든요. 그 구하는 공식 기억나나요? 연간 수령 한도의 공식. 그러니까 매년 비슷한 금액이 나오도록 하는 그거였는데 공식은 기억이 안 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목돈 내가 모아놓은 목돈이잖아요. 목돈 밑에는 11 마이너스 수령 연차 그 다음에 곱하기 120. 자, 11년차가 헷갈리는 이유는 11년 차가 되었을 때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쵸,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는 이게 한도잖아요. 한도가 없어져요. 11년차가 되면. 자, 9년차 때 1년 동안 열심히 돈 받으면서 또 열심히 불렸고 9년차 끝이 났어요. 10년차로 넘어갔죠. 10년차 딱 시작될 때 처음에 계좌에 들어있던 그 목돈을 다시 가지고 와서 이제 11 빼기 10 한 다음에 120을 곱하죠. 그럼 어떻게 나와요? 이게 1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에 120%만큼 출금 가능한 한도가 설정이 되죠. 그럼 만약에 이 한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10년차 동안에는 1년 동안 거기에 맞게 출금을 해서 쓸 거 아니에요. 썼어도 남았겠죠. 돈이 남았어요. 당연히 남아야 될 거고 남으면 그 다음 11년차로 딱 왔더니 이제 한도가 없어요. 근데 계좌에 예를 들면 10년 동안 다 쓰고 났는데도 그냥 1억이 남아있어요. 자, 한도가 이제 뭐만 남죠? 연간 수령 한도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럼 뭐만 남나요? 1,500. 그쵸, 그 한도만 남죠. 이제 내 한도 말고 세법의 한도가 남아있는 거죠. 걔만 지키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1,500 이상 수령할 경우에는 3.3에서 5.5를 내는 게 아니고 종소세 또는 16.5를 낸다. 네, 맞습니다. 오케이, 깔끔하고. 우리 진짜 명확하다 오늘. 아니 그리고 답변을 너무 잘하시네요, 깻님님이. 저요? 질문하고 셀프로 대답까지 해주시고 훌륭하십니다. 저거 뭐들 하다 기억나 막 이러면서. 박보미 TV.